자, 61번. 의치를 착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의치,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2.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한다. 3. 의치를 삽입 전에 구강 세정제로 입을 헹군다. 4.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한 후 끼우고 잔다. 5. 먼저 인니부터 끼운다. 끼울 때는 먼저 인니부터 끼운다. 이런 뜻이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한 후 끼우고 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잇몸에 대한 압박 자극을 압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해야 합니다. 알았죠? 의치는 자기 전에 빼서 보관한다. 2번, 62번. 대상자의 머리 감기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통목욕 시 기마기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2. 통목욕 시 마른 수건으로 공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한다. 3. 통목욕 시 머리와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 후 헹군다.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 후 헹군다. 4. 침대에서 머리 감기.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군다. 5. 머리 손질. 물을 적신 후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쪽으로 빗어준다. 이 대상자의 머리 감기 돕는 방법이 1, 2, 3, 4, 5번 지문은요 역대 기출에서 많이 나온 지문들입니다. 자, 이 지문들을 중요한 지문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뭡니까? 2번이죠. 2번. 정답은 이제 2번이 잘못된 거죠. 옳지 않는 거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어떻게 합니까? 자연 건조하는 게 아니고 헤어드라이로 머리를 말린다. 자연 건조한다면 틀린 거예요. 헤어드라이로 말린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발. 대상자의 손발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근다. 2. 가능하면 앉히거나 편안한 자세를 한다. 3.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4. 손톱과 발톱의 이상 증상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5.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를 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그죠? 손톱과 발톱이 이상 증상이 생기면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합니다. 알았죠? 알으셨죠? 네, 아셨죠? 네, 발음이 잘 안되네요. 자, 여성 대상자의 해음부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번 8월 29일 32회 때 보니까 남성 해음부 남성 성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청결 돕는 방법. 그러니까 남성은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도 잘 닦아준다. 예, 이번에 32에 나왔습니다. 자, 여성 대상자의 해음부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누워서 Y 자세죠. 누워서 무릎을 세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2. 해음부는 항문, 질, 요도 순서로 닦는다. 3. 해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이나 거즈를 사용한다. 4.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는 다음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힌다. 5. 해음부에 염증이 있으면 취설장에게 보고한다. 자, 정답은 뭡니까? 2번이죠. 이게 많이 나왔던 질문이고요. 또 시험에 종종 나와요. 해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아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수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눈곱이 없는 눈을 먼저 닦고 눈은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2.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한다. 3. 코안을 깨끗이 닦고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을 깎아준다. 4. 눈, 코, 입 주위, 뺨, 이마, 목, 귀 순서로 닦는다. 5. 침상 머리를 높이거나 반 앉은 자세로 한다. 자, 셀 수 없는 방법. 정답은 뭡니까? 4번이 틀린 정답이죠. 4번이 잘못됐죠. 4번. 순서는 어떻게 되죠? 눈, 코, 그 다음에 뺨입니다. 뺨, 눈, 코, 뺨. 그 다음에 입 주위,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목, 귀 순서로 닦는다. 눈을 닦고 코를 닦고 그 다음에 뺨을 닦아요. 그 다음에 입 주위를 닦은 다음에 입안을 닦고 목과 귀 순서로 닦는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6. 대상자의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면도 돕기. 1.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둔다. 2. 피부와 면도기 각도는 90도로 유지한다. 3. 주름진 피부는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기며 면도한다. 4.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서로 진행한다. 5. 면도 후에 피부 유연제를 바른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피부와 면도기 각도는 몇 도? 45도의 각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짧게 나누어서 일정한 속도로 면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 67번. 대상자의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중심에서 말초 부위를 닦아준다. 2. 목욕 시간은 20-30분 이내로 한다. 3. 헹구는 순서는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한다. 4. 대상자가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다. 5.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겨 놓게 한다. 정답은 1번이죠. 대상 중심에서 말초 부위로 닦아두는 게 아니고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말초에서 중심, 그러니까 심장 쪽이죠. 심장 쪽으로 닦는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이번에 32에 또 나왔었죠. 편마비 대상자의 속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마비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3. 말초부터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4.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 내지 1시간 정도는 한다. 5. 욕조에 머리에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자, 직전의 문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직전의 문제. 직전의 문제. 자, 중심에서 말초? 틀리다겠죠? 말초에서 중심으로. 목욕 시간은 20 내지 30분. 자, 이렇게 나오죠?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겨놓게 한다. 자, 역대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에요. 근데 방금 보니까 또 나왔죠. 자, 또 나왔습니다. 이번 32회 때. 자, 마비된 쪽 손잡이를 안전, 틀리죠. 2번도 틀리고. 3번이 맞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 욕조에 있는 시간 동안 30분이 1시간 정도 아니죠. 20-30분 정도. 욕조에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8번. 대상자가 침상 목욕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상지는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는다.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4.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5. 유방은 원을 그르듯이 닦는다. 자, 정답은 뭡니까? 3번이 정답이죠.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이 아니라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2번 상지는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는다. 복부는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유방은 원그릇이 닦는다.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69번.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하의가 분리되지 않는 옷이 좋다. 2.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옷을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힌다. 3.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있는 상의를 입히는 방법으로는 오른쪽 편마비네요. 불편한 쪽인 오른쪽, 수액주머니, 그 다음에 왼팔순이다. 4. 바지를 두 발목까지 내려놓고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을 벗긴다.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을 벗긴다. 5. 한쪽 손은 마비된 쪽 발목을 잡고 다른 한쪽 손으로 마비된 쪽 발을 하의에 끼운다. 자,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상하의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라 분리된 옷이 좋습니다. 상하의가 분류 되어 있는 옷이 좋습니다. 왜냐면 입고 벗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또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시험 문제 나왔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을 때네요.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는 A이고 먼저 입히는 것은 B인데 먼저 벗기는 건 어디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양쪽 동시에 있느냐? 자, 1번 왼쪽 왼쪽 2번 왼쪽 오른쪽 3번 오른쪽 왼쪽 4번 오른쪽 5번 양쪽 동시에 이런 문제 풀 때는 1, 2, 3, 4, 5로 보는 것보다는 먼저 벗기는 쪽이 어디입니까?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입힐 때예요. 바지를 입힐 때 어느 쪽이죠?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 바지 입힐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입히고요. 바지를 입힐 때는 그러니까 오른쪽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불편한 쪽을 나중에 입히는 거예요. 왼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만 문제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요양보호사가 신체 정렬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은 1.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힌다. 2.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3. 대상자와 떨어져서 보조한다. 4. 대상자 이동 시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한다. 5. 대상자의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한다. 정답은 3번이죠.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대상자의 몸 가까이에 잡고 보조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 옮기는 거예요. 좀 무겁죠. 여성 특히 요양보호사인 경우는 1.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 올린다. 2.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3.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 5.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자, 정답은 뭡니까? 4번이죠.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경우는 다리를 넓혀서 지지면을 넓혀야 되겠죠. 다리를 벌리고 지지면 넓혀서 들어 올려야 되죠. 자, 이렇게 정답을 맞추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1번 문제인가요? 71번 문제 들어갈까요? 71번 문제.
자,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때 옮기는 순서는 가. 침대의 매트를 수평으로 높인다. 나. 베개를 머리 쪽에 옮긴다. 다. 침대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옮긴다. 라.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펼쳐준다. 자, 순서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순서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높인다. 가장 먼저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높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침상 한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해서 옮긴다. 마지막으로는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펼쳐준다.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72번. 대상자가 침대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 순서도 봐야 되지만 내용도 옳은지 그른지를 봐야 됩니다. 1. 가번. 요양보호사는 이동하려는 쪽에 선다. 나.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갠다. 다. 목에서 겨드랑이 쪽과 허리 아래에 손을 넣어 상반신을 끌어당긴다. 라.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을 받쳐서 이동시킨다. 마. 머리에 베개를 받치고 침대 시트를 바르게 한다. 정답 뭡니까? 이것도 순서로 있는 가나, 다라, 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순서도 물어보지만 이렇게도 나와요. 대상자가 침대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데 옳은 방법은. 그래서 가나, 다라, 마 해놓고 그 중에 하나를 옳게 하고 나머지 4개는 틀리게 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렇게 많이 냈어요. 자, 내용도 알아주시고 순서도 알아주시고. 73번. 대상자를 침상에서 옆으로 돌려눕힐 때 순서는 가. 요양보호사가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나. 무릎을 세우고 팔을 가슴 위에 모은다. 다.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눕힌다. 라.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 교과서 그림을 좀 보면서 이제 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하고 그 옮기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을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요양보호사가 돌려눕히려 하는 쪽에 서고,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고 팔을 가슴에 모은 다음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주고요.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움직여서 편안하게 해준다. 정답은 가나, 다라가 되겠습니다. 자, 편마비 74번. 편마비 대상자를 일어나 앉히는 방법이네요. 그 순서.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선다. 나. 마비된 손을 가슴에 올리고 양쪽 무릎을 세운다. 다.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혀 앉힌 후 침대 끝으로 이동한다. 라. 건강한 손을 짚고 일어나도록 한다. 자, 일어나 앉히는 방법이네. 일어나서 앉히는 방법. 일어나 앉히는 방법.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 이제 교재 여러분 이제 표준 교재 보면 284쪽쯤 될 거예요. 284쪽.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를 볼까요? 1. 보니까 대상자의 먼저 건강한 쪽에 요양보호사 쓰고, 그 다음에 편마비 대상자니까 마비된 손을 가슴에 올리고 양쪽 무릎을 세운 다음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혀 앉힌 후에 침대 끝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손을 짚고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순서예요. 자,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순서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서 세울 때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로 올바른 순서는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가.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 양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놓는다. 나.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는다. 다.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다. 라.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자, 순서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보조하는 경우로 올바른 순서는, 자,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서 양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놓도록 하고,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이렇게 세운 다음에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의 순서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76번. 등에 상처가 있는 대상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발목 밑에 타올을 받쳐주는 이유가 뭐냐? 이 물어봤어요. 1번 허리 긴장 안화, 2번 무릎 관절 구축 예방, 3번 척추 측만증 안화, 4번 척추 디스크 안화, 5번 허리의 긴장 증가. 정답 뭡니까? 허리의 긴장을 안화하는 거죠. 자, 그림. 우리 책에 그림을 봤다시피,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허리 긴장 안하기 위해서 등에 상처가 있는 대상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발목 밑에 타올을 받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 8월 29일 32회 때는요, 밑에서 두 번째 그림이 문제 나왔어요. 그림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엎드린 자세가 올바른 것은, 허리 긴장 안을 위해서 엎드린 자세가 올바른 그림은 뭐냐 골라라는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엎드렸을 때 욕창 발생 부위가 나왔습니다. 욕창 발생 부위인데, 이제 엎드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그림에 보다시피 옥창 발생 부위가 이렇게 쭉 표시되어 있죠. 복장뼈, 무릎뼈, 또 그 다음에 이제 발등, 그 다음에 이팔뼈, 앞머리, 이런 부분들이 옥창 발생 부위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욕창 발생 부위는 오른쪽으로 누워있어요. 오른쪽 청골, 2번 목뒤, 3번 오른쪽 복숭아뼈, 4번 복창뼈, 5번 발등. 정답은 오른쪽 복숭아뼈죠. 오른쪽 복숭아뼈. 한번 볼까요? 이번에 현재 왼쪽으로 누워있는데, 어떻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거죠. 발생 부위는 자, 아래쪽 귀, 이제 누워있으니까 아래쪽 귀, 그 다음에 봉우리 돌기, 그 다음에 넙다리 뼈 큰 돌기, 그 다음에 넙다리 뼈 안쪽 관절 용기, 그 다음에 종아리 뼈 아래, 그 다음에 정강이 뼈 이제 이쪽, 이런 부분이 옆으로 누운 자세에 있을 때 욕창 발생 부위입니다. 청골 목뒤, 1번에 청골, 2번에 목뒤, 4번에 복장뼈, 5번에 발등은 이제 아니고요. 3번 오른쪽 복숭아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번.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 시나 이관 영양을 할 때 자세는,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 시 또는 이관 영양을 할 때 자세는 어떤 자세냐?
물어봤네요. 1번 엎드린 자세, 2번 서 있는 자세, 3번 반 앉은 자세, 4번 바로 누운 자세, 5번 옆으로 누운 자세. 정답은 뭡니까? 반 앉은 자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누운 자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번 엎드린 자세는 뭡니까? 엎드린 자세를 다른 말로 복이라 그래요.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쉽게 해줄 때의 자세가 엎드린 자세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나가기 말씀드렸고요. 4번 바로 누운 자세는 뭡니까? 왕아이라 그랬죠. 바로 누운 자세가 왕와이.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의 자세죠. 5번 옆으로 누운 자세 뭡니까? 옆으로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는 이제 측이라 그러는데 측이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욕창 발생 부위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복숭아뼈, 그 다음에 어깨뼈, 넙다리뼈,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그 복숭아뼈, 이런 부분들이 라고 했다시피 욕창 발생 부위라고 말씀드렸고요. 전 문제를 해설하면서요. 그 반앉은 3번의 정답인데, 반앉은 자세는 반좌이라 그럽니다.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또 식사 시나 이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고요. 천장을 보며 누운 상태에서 침상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자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반자의 자세로 체위 변경할 때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주면 좋습니다. 79.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이동 방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휠체어로 이동할 때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문턱 오르기, 뒷바퀴를 들고 오르기. 2번 언덕 오르기, 자세를 높여서 직진으로 밀고 가기. 3번 언덕 내려가기, 뒷걸음으로 내려가기. 4번 울퉁불퉁한 길은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이동하기. 5번 엘리베이터 타기, 앞으로 밀고 들어가기. 자, 이 문제 중요하죠. 자, 정답은 뭡니까? 3번입니다. 언덕 내려갈 때는 뒷걸음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 2번 문턱 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문턱은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올라야 합니다. 앞바퀴를 들고 앞바퀴를 들어 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려갈 때, 그러니까 언덕 내려갈 때 합니까?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3번 맞죠? 그 다음에 2번 언덕 오르기 할 때 어떻게 하죠?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가급적 자세를 낮추고 다리에 힘을 주고 밀고 가되 경사가 큰 경우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언덕 오를 때는. 그 다음에 4번 울퉁불퉁한 길. 울퉁불퉁한 길은 뭡니까? 실체의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 젖힌 상태로 이동한다. 실체를 뒤로 돌려서 이동하기가 아니죠. 실체의 앞바퀴를 들어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어떻게 해요? 탈 때는 뒤로, 내릴 때는 앞으로 향한다. 그죠? 엘리베이터 탈 때는 뒤로, 내릴 때는 앞으로 향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휠체어를 마비된 쪽으로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둔다. 2. 잠금장치를 풀어놓는다. 3.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한다. 4. 마비된 쪽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도록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몸을 똑바로 세우고 회전시켜서 휠체어에 앉힌다. 자, 어떻게 정답입니까? 3번이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측 무릎을 지지한다. 1번은 뭐가 틀렸어요? 1번은 휠체어를 마비된 쪽으로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둔다. 자, 건강한 쪽을, 마비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을 침대 난간에 붙이고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붙이고
두 번째 2번은 잠금장치를 풀어놓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4번은 뭐가 틀렸죠? 마비된 쪽으로 힐체의 팔개를 잡도록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쪽 손으로, 건강해야 잡죠. 건강한 쪽으로 고정된 힐체의 팔개를 잡게 하고. 5번 뭐가 틀렸죠? 요양보호사 쪽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양발을 축으로 몸을 회전하여 힐체에 앉힌다. 허리를 굽혀서, 똑바로 세운 게 아니라 허리를 굽혀서입니다. 이때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힐체에 앉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81번 문제 풀어볼까요? 81번 문제. 자, 81. 대상자를 바닥에서 힐체로 옮긴 순서를 물어봤네요. 대상자를 바닥에서 힐체를 옮기는 순서. 1. 가번. 대상자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힐체를 잡는다. 대상자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힐체를 잡는다. 바닥에서 이제 힐체로 옮기는 거니까요. 나번. 힐체에 잠금장치를 잠근다. 다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 힐체에 앉힌다. 라번.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해준다. 마번. 대상자의 한 손은 힐체를 잡고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 들어 허리를 편다. 자, 대상자 바닥에서 힐체로 옮기는 경우. 자,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대상자 가까이에 힐체를 가져와서 잠금장치를 잠근다. 먼저 잠금장치를 잠가야 돼요. 4번이 처음 시작이죠. 그리고 3번이냐 5번이냐 예, 답이겠네요. 두 번째는 뭡니까? 대상자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힐체를 잡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가 되겠네요. 가. 그 다음에 뭡니까?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줘야 됩니다. 마번이 되겠네요. 양쪽 무릎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뒤에서 허리와 어깨를 지지해준다.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고 다른 원사는 어깨를 지지해준다. 라네요. 가나가 마라. 마지막으로 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천천히 일어나도록 해서 앉힌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2번. 편마비 대상자를 힐체에서 자동차로 이동 시 올바른 방법은. 자, 방법도 물어보지만 순서도 물어본다겠어요. 이 문제들은 유형들은 1. 힐체어를 자동차 문 정면으로 놓는다. 2. 힐체의 잠금장치를 열고 대상자의 양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3.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을 지지해준다. 4.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한다. 5. 마비측 다리부터 자동차 안으로 올려놓는다. 자, 82번인데요. 휠체어를 자동차 정면으로 놓는다.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아야죠.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슷하게 놓아야 되죠. 1번이 틀리고요. 2번.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열고 대상자의 양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잠금장치를 고정해야 되죠. 고정하고 대상자의 양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고요. 3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을 지지해준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야 되죠.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야 됩니다. 4번.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한다. 대상자를 일으켜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한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마비측 다리부터 자동차 안으로 올려놓는다. 아니죠.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에 대상자의 엉덩이 또는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켜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대상자 옆에서 앉아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표준 교재를 참고하시면 그림을 참고하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번 또 8월 29일날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를 태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내가 조금 전 뭐라 했어요? 순서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순서도 알아야 된다. 자, 볼까요? 자, 다리를 한쪽에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자, 어떤 게 정답이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평행하게 일단 놓아야 되겠죠. 평행하게 놓아야 되겠죠. 근데 나번이 다 첫 번째네요. 전부 다 1, 2, 3, 4, 5가 전부 다 나번이 먼저 첫 번째로 되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휠체어를 자동차에 평행하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한쪽에 올려놓고 깊숙이 앉게 한다.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그다음 마비 측 지지를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서 주면 일으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엉덩이를 시트에 앉힌다.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다리를 안쪽에 올려놓고 깊숙이 앉게 한다. 정답은 그게 뭐예요? 정답은 첫 번째 휠체어를 자동차 평행에 놓고 라번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서 주면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가번 다리를 한쪽에 올려놓은 후에 깊숙이 앉게 한다. 이렇게 잘 생각하면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정답 5번입니다. 자, 우측 83번 우측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게 한다. 우측 편마비예요. 2.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손으로 내려간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손으로 올라간다. 평지를 걸어갈 때는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손으로 걸어간다. 옆에서 보조할 때는 요양보사는 대상자의 오른쪽 이치에 보조한다. 자, 정답은 뭡니까? 5번이죠. 옆에서 보조할 때 요양보사는 대상자의 오른쪽 이치에 보조한다. 이 지팡이 문제 꼭 나오죠. 자, 정리해 볼까요? 지팡이 이용 돕기. 옆에서 보조할 때 지팡이를 지지 않는 옆쪽에 위치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는다. 뒤에서 보조할 때는 대상자의 뒤쪽에 위치해서 한 손은 대상자의 허리 부위를 지지한다. 이게 기억해 두시고요. 지팡이 보행할 때는 뭡니까? 보행할 때. 계단을 오를 때 어떻게 해요? 계단에 올라갈 때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 마비된 다리가 먼저 디디면 안 되겠죠? 지팡이,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그러니까 오를 때는 힘이 들어가니까 마비된 다리가 먼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이렇게 순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지를 이동하거나 내려갈 때, 계단을 내려갈 때는 마찬가지로 지팡이 있는데 힘이 많이 들어요. 지팡이,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평지를 걷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팡이의 마비된 다리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마다 걷는다. 지팡이와 함께 걷는다. 지팡이가 마비된 다리를 함께 따라가서 걷는다. 그래서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이렇게 평지를 이동하거나 내려갈 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 문제를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중 문제. 자, 이번에 또 나왔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경사를 내려갈 때 이동순서가 옳은 것은, 내려갈 때네요. 경사를 내려갈 때 뭡니까? 지팡이마다 건다. 지팡이하고 마비된 다리가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른쪽 편마비는 뭡니까? 오른쪽이 불편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팡이,
그 다음 오른쪽 다리, 그 다음 왼쪽 다리. 그러니까 지팡이와 마비된 다리가 따라간다. 내려갈 때는. 평지를 걸을 때는. 그래서 정답이 쉽게 찾을 수 있죠. 거기 고르면 됩니다. 2번이 정답이죠. 지팡이, 오른다리, 왼쪽 다리. 자, 84번. 대상자의 보행도끼 방법을 옳지 않는 것은 1. 선자세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은 고정된 손잡이를 잡고 약 3분간 서 있도록 한다. 보행도끼요. 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평지를 걸을 때 지팡이를 이용하여 걷는 순서는 뭐라겠죠? 평지나 내려갈 때는 지팡이와 불편한 다리가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팡이 오른쪽 편만이니까 오른발 왼발 맞네요. 3번 옆에서 보조할 때 지팡이를 지는 옆쪽에 위치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보행한다. 전에 설명했죠. 4번 지팡이 길이는 발꿈치 각도 약 30도이고 손잡이는 둔부 높이이다. 4번 지팡이를 놓은 위치에 새끼 발가락부터 약 15cm, 앞 15cm, 옆 15cm로 한다. 정답은 뭐예요? 3번이죠. 3번. 옆에서 보조할 때 지팡이를 지는 옆쪽에 위치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보행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보조할 때 어떻게 하겠죠? 지팡이를 지지 않는 지는 쪽이 아니라 지지 않는 옆쪽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지팡이를 지지 않는 옆쪽 위치에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보행한다. 지지 않는 쪽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85번.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 예방을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2.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은 손 씻기이다. 3. 요양보호사는 청결을 위해서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한다. 4. 혈액이 묻은 의류는 찬물을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 사용한 카테타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는다. 정답 뭡니까? 1번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한다. 안 그렇죠. 보호장구, 그러니까 마스크나 가운이나 장갑을 사용하고 사용한 그 보호장구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그래서 정답은 그 1번이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씻기이죠. 씻기.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는 청결을 위해서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하고, 4번 혈액이 묻은 우리는, 이것도 시험문제 종류 나오죠.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가 아니라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그 다음에 사용한 카테타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는다. 5번이죠. 사용한 카테타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고요. 그 다음에 전용 냄비, 소독한 컵, 카테타 이런 경우는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하고요. 소독한 컵은 건져서 자연 건조하고, 카테타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흡입은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안보호를 하면 안 된다. 이 감염 예방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다음 문제 볼까요? 86. 흡입 나오네요. 흡입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을 옳은 것은 1. 한 번 사용한 카테타는 버린다. 2. 카테타는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서 말린다. 3. 고무 카테타는 삶은 후 햇볕에 말린다. 4. 흡인병은 1일 2회 이상 세척 후 삶는다. 5. 소독한 컵은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자, 1번 뭐니까? 한 번 사용한 카테타는 버린다. 한 번 사용한 카테타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도록 물에 담가 놓아야죠. 물에 담가 놓는다. 자, 고무 카테타는 삶은 어떻게 한다고? 그늘에서 말린다. 4번 흡인병은 1일 2회 이상 세척합니까?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예요. 1일 이상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으면 됩니다. 5번 소독한 컵은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소독한 컵은 건져서 자연 건조한다. 그래서 정답은 뭐죠? 나왔죠 이미.
같은 단어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서 말린다. 87.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연구는 대여. 복지연구 대여 하고 그 다음에 구입.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대여하는 거는 이제 좀 비싼 제품들이죠. 비싼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간이 변기, 2번 배해 감지기, 3번 수동 침대, 4번 수동 실체형, 5번 이동 욕조. 자,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죠. 1번 간이 변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번 복지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1번 가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나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다 휠체어 잠금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것은 타이어 공기압이다. 라 노인 장기 요양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복지연구는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다. 마 보행 보조차 실버카죠. 보행 보조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은 손잡이 잠금 장치이다. 자, 5번이 정답입니다. 모든 게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설명이에요. 이건 역대 기출 문제에서 하나씩 다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라번 경우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뭐냐? 아까 나왔다시피 다번인 경우는 휠체어 잠금 장치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타이어 공기압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번 경우 보행 보조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점검할 부분은 뭐냐? 손잡이 잠금 장치이다. 역대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뭐 하는 겁니다. 89번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복지 용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가 경사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균형감이다. 경사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균형감이다. 나 길을 잃었을 때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배해 감지기이다. 그 다음에 이동욕조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표면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라번 목욕 의자는 앉은 자리가 미끄럽지 않는 의자가 적절하다. 마번 안전한 침대 사용을 위해서 크랭크 손잡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으로 접어넣는다. 자, 정답은 다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1, 2, 3 가나다라마가 다 옳은 지문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90번 대상자의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중 잘못 연결된 것은 짝짓기 문제가 나왔어요. 짝짓기 문제.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1. 신체적 요인 진정제, 이뇨제. 2. 신체적 요인 시력저하, 반사작용, 느려짐. 3. 환경적인 요인 야뇨증, 난간 없는 계단. 4. 환경적 요인 고정되지 않는 매트, 미끄러운 마룻바닥. 5. 행동적인 요인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력 저하. 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3번이죠. 3번. 야뇨증은 신체적 요인에 해당되죠. 3번 야뇨증. 자,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정리해 볼까요? 신체적 요인은 뭐 있어요? 자, 시력 저하. 역대 나온 문제를 중심으로 보면 반사작용이 느려진 진정제, 이뇨제, 혈압강해제를 사용한 경우, 야뇨증, 근력 감퇴, 이게 신체적 요인이고요. 그다음 환경적 요인은 미끄러운 마룻바닥, 난간 없는 계단, 부적절한 조도, 평평하지 않는 마룻바닥,
또 고정되지 않는 매트. 이게 집안의 환경이나 외부 환경 등에 의한 것이죠. 환경적인 요인이고요. 행동적인 요인은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력 저하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또 이렇게 정리해 묶어서 이렇게 짜집기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따로따로 나와요. 대상자의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중 신체적 요인에 해당된 것은, 또 뭐 환경적 요인에 해당된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이 짜집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벌써 이제 3강이 마무리가 됐네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제 이 강의는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그러니까 핵심 인원을 정리했고요. 기출오답 바로잡기, 핵심 조치계 문제로 최단 기간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든 수험서예요. 수험서. 예문사에서 만든 수험서인데요. 이게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라고 다음 화면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 한 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